안녕하세요. 네, 랩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단편선입니다. 하도 오랜만에 해갖고 감을 잃었어.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대단편선님이 되셔서 아닙니다. 돌아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소인배. 소인배인 거는 여전하지만 네. 그래도 스케줄이 많아졌다. 바빠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 메인 본진이 여긴데 딴 데서는 다 하고 다니면서 우리 거 왜 이렇게 안 해? 아니 뭐 딴 데서 뭐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유튜브 엄청 찍잖아 요새. 아니 그거는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언제 일로 오쇼 이러면 찍는 거고. 내가 매주 올린다 이제. 매주. 어쨌든 본진은 여기. 본진 여긴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그 음악 만들 때 비용을 줄이는 게 우선이냐. 그게 근데 벌써 한 몇 개월 전 아니에요? 그거 거의 한 5개월 됐어. 근데 그거를 많이들 봐주시진 않았지만 돌려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완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했을 땐 내가 이긴 분위기였거든요, 약간. 네. 근데 뒤에 우리가 투표했잖아요. 네. 투표했을 때 님이 완전 이겼어. 아 진짜로? 퀄리티가 우선이다. 이거 아직 생각에 변화 없으십니까?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근데 최대한의 자원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지 뭐 내가.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스탠스가 똑같은지. 선생님은 뭐 어떠신데요?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어? 스탠스가 바뀌었어. 왜요? 아티스트들이랑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너무 안 쓰면 안 되겠어. 내가 요새 좀 많이 느껴. 그래갖고 요새는 내가 항상 말하거든요. 음악 만들어 와라. 편곡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돈도 가져와라. 돈이 있어야 돼. 어쿠스틱으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맞아. 거고 그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 그렇지, 거고. 저도 디지털로만 작업하지도 않고 어쿠스틱으로 작업하지도 않고 그냥 그 믹스 해가지고 항상 작업을 하고 스튜디오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홈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항상 그렇지. 자원들 물적 자원, 뭐 인적 자원, 시간적 그렇죠. 자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건 중요하다고. 그렇죠. 네, 저도 뭐 완전 동의했고 완패를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갖고 왔지. 오늘은 이긴다. 그래요? 네, 오늘 주제는 뭐냐? 음악을 하려고 한다면 실용음악과를 가야 되느냐? 나는 가야 된다. 그래요? 이거 일단 VS 모양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약간 억가 해가지고 억지 춘향. 억지로 이기려고. 억지 텐션. 편서님은 실용음악과를 나오셨나요? 저요? 네. 못 배웠습니다. 못 나왔다? 못 나왔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실용음악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와도 죽진 않는다. 퇴출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랬어. 라이센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거 음악해도 되라고 라이센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용음악과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바로 라이브 클럽에서 무대 시작하고 지금 21년 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인생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다. 가능하고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다. 요 정도로 얘기하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실용음악과를 저는 나왔습니다. 대동아방송대.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아니, 나오긴 했지. 나왔어. 가긴 했어. 가고 나왔어. 참고로 한 학기 했습니다. 한 학기. 그런 거 막 얘기해도 돼요? 왜요? 안 돼요? 아니 본인이 막 강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알고 쓰는 거예요. 저 한 학기 다닌 거. 네, 알겠습니다. 학교 얘기하면 저는 항상 중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퇴한 사람이다. 그때 보통 중퇴도 한 2, 3학년 중퇴하는 거 아니야? 저는 찍먹. 찍먹 그러니까. 타입임. 실용음악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단편선이나 나나 모르는 건 매한가지다. 실용음악. 아무것도 모르는데 입시만 알아. 그렇지.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내가 입시 전문가잖아. 잘 보낸다. 졸업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게 사실 음악과 전공하는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 전공 끝까지 안 한 친구들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그게 뭐 이상한 거 같진 않아요. 또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한 학기만 다닌 것 같고 제가 실용음악과를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럼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가봤고 그래도 수없이 수백 명의 학생을 대학을 보내왔고 그렇죠. 졸업생들을 만나왔고 그렇죠.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당장 꺼주세요. 책임을 질 수 없어. 내가 대표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한다. 저는 이 실용음악과가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실용음악과를 가려고 하면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입시 준비라는 거. 그래요? 그래도 하지. 난 모르지. 해. 님은 모르겠지만 기본 전 수능만 열심히.
공부하듯이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음악을 수련할 수 있는 몇 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일단 공부하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너 공부 안 하고 왜 노래만 맨날 부르냐, 기타만 맨날 치냐 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그거를 허가받고 한다.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대신에 음악만 열심히 해.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기본기를 쌓을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네, 아니 공부를 아니 사실은 뭐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공부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왜? 소신 발언. 나 오늘 또 날아가네. 뇌라는 것이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총량을 음악적으로 쏟는다. 쏟을 수 있다. 그러기에 이제 학업을 공부하는 것을 약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그런 느낌. 그렇군요. 아이씨. 어쨌건 저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야? 아이고 학생들한테 지금 오늘 저기 관객이 좀 있거든요. 네, 관객 하시는 분들 지금 완전 공감하지 않습니까? 네, 봐봐. 뭐가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게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수백만 50% 이하가 있단 말입니다. 수능도 1등. 아니 그걸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유튜브 콘텐츠 찍는데 그걸 장점이라고 시고 얘기를 하냐고. 기분이 좋잖아. 알겠습니다. 네. 안 되나? 인정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것 같아. 손으로 지금 얹었거든?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 고3쯤 되면은 요새는 학교를 빼요. 학교에 익스큐즈를 하고 계속 연습실만 나와 있다고. 그럼 걔네들이 얼마나 행복해. 아니야? 뭐가 행복해요? 너 행복하지 않았어? 이게 약간 다구리 치는 거 같지. 3명 더 있으니까 4대1로 다구리 같은 느낌인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대요. 내가 반박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앞에 일단 음악에 집중해서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죠.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뭐 그럼 난 트레이닝 안 해? 나한테 그래 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주위에 이제 당연히 전공을 하고 음악 전공하고 뭐 클래식도 그렇죠. 있고 뭐 재즈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전자음악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은 기능적인 것들을 중심적으로 연습을 한다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그게 이제 기본기라는 측면일 건데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맞는 건 아니다. 치만은 않다고 생각해. 음악의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이건 아마 랩장님이 저보다도 심지어 더 잘 알 텐데 제가 피지컬이 좋은 편이 아니야. 외모가 뛰어나냐? 뛰어나지. 이거 우리 몇 년째 밀고 있는데 안 되는 거 알지? 약간 밴드 부모에 오는 약간 이거 비슷한 느낌. 어쨌든 가창력이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작곡을 누구보다 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겸손하네. 아니 한대음 음반상을 받은 사람이? 아니 나는 그것도 내가 작곡을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은 이제 내가 많이 하는 잡이란 건 이제 음악가, 그러니까 그치. 작곡자, 작사가 실현자인 거고, 또 이제 음반 프로듀서, 그러니까 음반 제작자이자 그렇죠. 어떤 음악을 편곡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 어떤 컨셉을 짜고 이거를 구현하고 기획을 해내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추진력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경험, 사실 가장 뭐 이런 것도 크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 가장 좋은 그림이 무엇일까를 엄청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입시를 하는 거와 좀 다른 문제. 다르죠. 완전 달라요.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 연주도 잘 못한단 말이야, 사실. 프로듀서로서 여러 연주자들을 함께 듀엣팅을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조직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멋있네요. 그래서 음악, 물론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저는 특히 어떤 가요라든지 혹은 어떤 스탠다드한 어떤 팝음악 혹은 스탠다드한 재즈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능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그럼요. 거죠? 예를 들면 클래식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조동진 선생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기본기가 일단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가능한 영역이란 게 있거든요. 표현 그렇죠. 가능한 미의 영역이란 게 있는데 그렇죠. 해내기 위해서 기본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음악의 1위한 거는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저도 그거는 동의는 하는 게 이쪽 편이긴 합니다만 실용음악과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 준비할 때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말을 따라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선생님이 이게 맞아, 이 소리가 좋아, 그러면 그렇게 내고, 너 이거 쳐,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본 연주자인데 그 곡을 연습해야 되고.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음악을 형성해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내게 돼버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저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세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 현우라는 이제 연주자가 네, 있어요. 현우 씨. 현우라고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3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졸업한 지도 꽤 됐고. 근데 저도 이제 만난 지가 좀 됐어요. 한 5년쯤 본 것 같아. 네. 5년, 6년을 봤는데 지금도 시간이 나면은 집에서 베이스를 한 6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대단하다.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저 막 나한테 와서 신나서 형 저 소리에 대한 관점이 다시 바뀐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계속 그 내가 어떤 연출하고자 싶어하는 것들,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리서치를 하고 그러네요. 찾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뭐 그거는 뭐 전공을 하고 나발이고 뭐 이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한 명의 어떤 연주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하다가 이런 느끼는데 결국은 그 공부를 한다는 거 방금 이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선생이 해줄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방향들을 제시를 하고 맞아요. 그 방향 속에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선생이 알려주는 거 찾는 게 아니고 맞아요. 선생의 트레이닝 방식에 따라 가면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최소한 입시를 하는 데까지는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완전 동의하거든요. 이게 음악을 저도 뭐 프로듀싱도 하니까 음악을 만들어가는 관점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어야 달릴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목적지 설정이 스스로 안 되면 실용음악학원 나발이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심지어 연주에서도 사실은 그런 맞아. 기본기는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기본기가 좋으면 할 수 없는 연주도 있어요. 맞아요. 펑크록 잘 하기 맞아. 어려워져. 물론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 나는 이게 답답해. 실용음악과를 나와가지고도 그런 거 너무 연주 잘하는 연주자도 있겠지만은 아마 소수일 거고. 맞아. 결국은 연주이잖아. 그렇지. 연주인데 선생님 가르치고 있는 네. 분에게도 이렇게 하면은 목이 뭔가 쪼이는 소리가 안 날 거다. 네, 라는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 그렇죠. 목이 쪼이는 소리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연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때도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론을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배워서 하는 장르가 있을 수 있어. 세상에는 배워서 하는 음악이란 게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장르가 있지.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는 있지. 안 배우고 하거나 맞아요. 그냥 하거나 그게 맞아. 혹은 고등학교에서 밴드부 하면서 하거나 이런 맞아. 음악들도 존재하잖아. 그건 근데 정말 나는 그거를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맞아요. 인간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동의하는 게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잖아요. 못하는 장르가 오히려 많아져.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그 반대편 아니에요? 그래서 실용음악과가 중요한 거죠. 이런 깨달음을 주잖아. 토할 뻔했어. 아이씨, 진짜 어렵네. 억까네. 아니 이게 뭐랄까? 근데 그거는 뭐 맞는 말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아니 근데 저도 또 이제 저도 실용음악과 나온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부러워요? 굉장히 좋은 어떤 교수님, 티칭을 잘하던가 혹은 음.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편선 씨가 실용음악과를 안 가봐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없어. 실용음악과에 있는 교수님들 좋은 분들 많죠. 교육자로서 헌신하시고 뭔가 원래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는 분들은 연구자들이잖아요. 그럼요. 그 연구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나는 실용이란 말이 붙으면 연구자가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거나 뭔가 음악의 정통성 되게 강하고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데라고 하면은 나는 오케이. 근데 나 완전 반대 의견 완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 바뀐 것 같아. 뒤에서 사람들이 비웃고 있어. 좋은 교수님들 강사님들 계시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전문학사 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서 심화과정이라 그래서 3, 4학년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학교에 있지 않은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게 해줘.
학교에서 돈을 그 레슨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컨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교수님한테 내가 직접 필드에 가갖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관현악을 편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너무 약한 거야 내가 이게. 그럴 수 있죠. 그 악기를 본 적 자체가 제가 너무 없어요. 맞아. 실제로 라이브한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상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운드인 거예요. 이게 일종 VSTI 같이 동작하는 거예요. 내 그러네, 머릿속에서는. 그러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아는 범주에서는 이걸 가지고 선율을 만드는 거는 되는데 이를테면 이걸 가지고 스트럭처를 만든다, 텍스처를 만든다 그런 여러 가지 주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할 뭐 터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용법을 모르는 거지. 용법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적으니까 조금씩 연주자하고 얘기하고 도움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상당 이를테면 제가 이번에도 그 아까 얘기했던 한국 대중에서 받았던 음악 만세인데 그것도 현악이 현이 있죠.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성부가 열 그렇죠, 몇 성부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성부를 제가 다 어레인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내가 자체적으로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빈곤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죠. 근데 그게 실용음악과를 가면 해결이 될까요? 나 안 다녀봐서 몰라. 교수님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앙상블 수업 맨날 오, 돌리고 맞아. 막 지금 이래야 되는 좋은 거 얘기했어. 내가 학생들한테 대학 가면 제일 좋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의 장점. 드디어 얘기하잖아, 내가. 아니야? 실용음악과의 장점. 실용음악과는 장비가 좋아요. 장비가 좋아. 우리 스튜디오도 장비가 나쁜 편이 아니지만 실용음악과 더 좋은 데도 많아. 근데 그거를 마음껏 사용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돈으로 하려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드는 건데 대학에서 그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 무료는 아니지. 학비를 많이 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그걸 사용해 볼 수 있다. 그거 이제 장점. 그리고 내가 할 줄 몰라. 그럼 교수님 해주세요 이게 돼. 교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이 그래, 한번 도와줘 볼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뭘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스트링 편곡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미디 전공으로 대학 갔어. 근데 교수님 중에 그 오케스트레이션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교수님 제가 이번에 이런 걸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귓동량을 하거나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돼요와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관점을 들을 수 있다. 그것도 있고 실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제가 다 현지를 해봐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제 돈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얼리 어댑터네. 다 그러니까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음악을 10년, 20년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써온 돈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연주자 그렇지. 써보고 뭐도 해보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다 그걸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맞아요. 부분들도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란 게 인맥이란 게 있잖아요. 단편서는 이 필드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쌓인 인맥이 있고 그렇죠. 근데 실용음악과는 그거를 되게 쉽게 일단은 한 스푼 정도? 한 스쿱 정도 인맥을 떠먹을 수 있어. 학교를 가면. 동기들 있죠? 선배들 있죠? 교수님들, 기타 등등 해갖고 되게 다양한 인맥을 처음에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좋은 대학에 목을 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면은 연주하는 친구들의 실력도 어느 정도 좀 뛰어날 거고 선후배도 활동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러겠죠. 그래갖고 다들 막 몇백 대 1인데 막 몇 수 해가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 대학의 순기능인 거지. 네. 그래요. 근데 그러면 나는 궁금했던 게 단편선 내가 아는 단편선은 음악을 너무 잘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음악을 실제로 배운 적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내고 배우거나 배운 적이 있나요? 네, 배운 적이 있고. 언제 배웠어요?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 다녔잖아요. 우리 네, 어릴 때 그렇죠. 피아노 학원이나 동네 나는 피아노. 운이 되게 좋아서 바이올린을 잠깐 배워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어릴 때의 일이고 아주 어릴 때란 막 10대 뭐 이럴 때 10대 전의 얘기죠. 뭐라고? 7살 막 이럴 때? 뭐 아니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 보내잖아. 발레 같은 거 나도 했어, 쳐보고 나도 했어. 피아노 소곡집 이런 거 나도 우리 했어. 어릴 하기 싫어 때는 울고 그랬어. 피아노를 칠 줄 알았고 그 말은 즉슨 칠 줄 안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 대학교 입시를 나는 그때 실용음악과가 있는 줄 몰랐어가지고 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한 여름방 될 때쯤 부모님한테 저 그냥 음악 할란다 이래가지고 막 엄청 두들겨 맞고 그렇죠. 이러다가 사람이 대학에 가야 되는구나 이러고 클래식 작곡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전에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년 반 정도를 거의
맨날 음악만 만들고 있었어요. 어차피 원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디가 없으니까 아니 있긴 있는데 맞아. 초창기잖아. 맞아. 케이크워크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케이크워크 막 그렇지, 이런 그렇지. 것들 가지고 음악을 혼자 맨날 그러니까 집 학교 갔다가 오락실 갔다가 음악 만들다가 대학의 시대 좀 하고. 아 뭐 다 남들 똑같이 살았는데 뭐 근데 난 중간에 음악을 음악 꼈다? 음악을 오케이, 만화책 보고 아니 학교에서 만화책 보고 거의 막 하루 이틀에 한 곡씩 계속 써보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그때쯤 되니까 나도 머리가 좀 커가지고 뭐 델리 스파이스 크라잉넛도 보고 막 그치, 이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디 밴드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엄청 그런 욕구가 생겨가지고 음악을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근데 크라잉넛이나 델리 스파이스 같은 걸 보고 음악을 시작한다고 치면 실용음악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렇지. 그래서 클래식 아빠가 무조건 대학은 원래 자퇴한다고 했는데 아빠한테 맞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졸업은 해야 들었어. 되는구나. 사람은 반드시 대학에 가야 되고 클래식 입시 전공을 하려고 이제 잠깐 대학생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막 레슨비가 엄청 비싸진 않았어가지고 피아노가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늘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현타가 너무 와. 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피아노 치는 게. 피아노 치는 게. 사실 그 화성학 배우는 것도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문제를 잘 풀었으니까 괜찮았는데 피아노가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성과도 없고 이래가지고 나 이거 1년 좀 넘게 했지. 1년 반, 1년 좀 넘게 했는데 못하겠다. 나 이거 입시 못한다. 아웃. 더 하고 싶지 않다. 이 이 생활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다시 음악 안 하고 자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맞고 다시 이제 사람은 역시 대학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버님이 참 교육자시네. 참교육 그러니까 참 교육자죠. 참교육이란 말이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원래 그럼 참 교육자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문계에 가게 된 거죠. 맞아. 사람은 결론적으로. 참 교육을 당해야 정신이 나.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를 하기 위한 적정 교육을 받은 것 같아. 화성학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고 청음이나 시창이 좀 된다고 치면은 좀 그래도 쉽거든요. 그렇죠. 특히 곡을 쓰는 사람이면 그렇죠. 좀 쉬운데 그런 트레이닝을 그래도 기본적인 걸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음악 교육을 받은 거네? 본인은? 그렇지 굳이 따지면 그럼 그렇게 못 배운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 못 배운 게 아니고 그 한 1년 반 한 거네요. 하지만 정확히는?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하루에 열심히 한 건 저도 한 알죠. 10시간 넘게 막 하고 그랬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결국 이제 입시를 계속 할 수 없었던 원인은 간단한데 나는 말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거예요. 표현하고 싶거나 뭐 쓰고 싶은 곡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창작을 하고 싶었구나. 창작을 하고 싶은데 곡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 선생님이 한 번에 이제 내가 몇 번 곡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 선생님 뭐 별로 반응을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아서 하루는 이제 아마 내가 그 입시 레슨을 그만둘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그 작곡은 왜 안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넌 잘하고 있고 이미 넌 작곡을 할 줄 알아. 넌 이미 많은 곡을 썼어.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줄 거를 가르쳐주면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 얘기 듣고 뜨끔하는 선생님 진짜 많을 거야. 왜? 이거 전형적이거든. 아니. 근데 사실 그 선생님은 현대음악 같은 거에 좀 빠져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가 한번 이제 그것도 내가 입시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현대음악을 엄청 좋아하고 많이 듣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현대음악은 진짜 고등학생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오늘 음악이나 듣자 이러더니 한 20분인가 30분 되는 음악을 한국에 현대음악을 쳐주는데 굉장히 느린데 이 프레이즈가 반복이 되는데 한 7분에 한 번 반복돼. 너무 느리고 한 1분에 한 두 음 정도 치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그거 들은 다음에 되게 상기된 표정으로 너가 작곡가용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나한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작곡가에 안 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사실 좀 했었어요. 나는 크라잉넛이랑 델리 스파이스 같은 밴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오케이. 뭐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을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혼자 하는 공부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실용 음악과와 공부가 뭐 완전히 동일시 되는 건 아닌데
이거 두드려 맞을 얘기 한 개만 더 할게요. 누군가는 참 교육을 당하지 않으면 음악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지 않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꿈과 희망과 무언가가 음악이라고 믿고 본인을 갈아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본인의 발현된 생각으로 다들 믿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선생으로서나 옆에서 이렇게 슥 보잖아요 하는 걸. 제가 음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애들 많아. 실용음악과라는 틀 안에 이제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현타가 올 때 아니면 뭐 슬럼프 빠질 때 이럴 때 자기를 좀 또 다시 한번 추스리는 거지. 근데 저는 예. 그 실용음악 가든 말든 난 모르겠다 사실. 근데 안 가도 괜찮다는 것이고 근데 가도 돼요. 얻으면 돼요. 얻을 거 얻어올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단편선 입장에서 실용음악과를 가도 돼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가면은 뭘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면은 모달 인터체인지? 모달 인터체인지? 그러면은 내 바보 같은 질문인 거야. 20년 전 단편선이야. 실용음악가의 존재를 알게 됐어. 그리고 실용음악가에 가면 막 때려 부수는 음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대. 갈 수도 있어. 심지어 오란 학교도 있어. 그러면 실용음악가를 갔겠습니까?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정확히 뭐냐면 신문방송 그렇죠. 하고 영상정보학이라는 건데 언어에 대한 거죠. 특히 영상이나 대중문화 관련 미학 쪽을 전공을 한 거예요. 굳이 따지면은 우리 과에서 신방과나 이런 과에서 나 같은 거를 판 사람은 마이너거든 완전. 그러니까 본인 전공한 더 딥한 전공이 되게 적다는 얘기죠. 굉장히 적어요. 이번 회차는 폐강이 되는 것인가 맨날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모아와. 들어 막 이러면서 야 나가지 마. 야 이거 어깨 연대. 이거 절대 평가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 그 좋은 분들이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해 볼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수업들이 하지 마. 알았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공한 게 그쪽인데 비교 우위를 뒀을 때 실용음악가랑 지금 한 전공, 실제 현재 한 전공이 실용음악과를 가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낫다는 거는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에서는 그 시간이 분명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봤던 시간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어떤 학문적인 공부들을 했던 시간들은 창작자인 저한테는 너무 득이 됐다. 굉장히 많은 득이 됐죠. 굉장히 많은 득이 됐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거는 또 후달리더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그런 농담 있잖아요. 그 가장 많은 락스타를 배출한 학교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데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 얘기하지 맙시다. 예. 지금 대통령이 이 컨텐츠가 나갈 쯤에는 선고가 그래, 이거가 삐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찍고 있는 날 이틀 전입니다. 예, 제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은 좋은 일이 있던 걸로. 이제 한참 들어줬거든요, 내가. 맞아요.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 사실. 나는 이런 측면에서는 단편성 같은 친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 근데 조금 그러니까 몰입도 있게 나는 진짜 이거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 인간이 물론. 그럼요. 막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노래할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나는 기타 연주를 할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는 괜찮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혼자 하지 않는다고 음악은 결국.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무슨 레이블이 뭐 다 키워주고 이런 시대는 없단 말이에요. 끝났죠. 완전 끝났죠. 심지어 어떤 아티스트들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심지어 메이저에서 굉장히 많은 자본력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도 사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자기의 커리어들을 쌓아나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팀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어떤 아티스트로서 한 예술가로서 서기 위해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비슷하게 자기의 어떤 동료들, 굉장히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동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음악을 전공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게 그런 어떤 군들을 좀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다니 개천재다. 멋져.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긴 것 같다. 나는 사실은 패배를 직감했어.
내가 지금 딴 생각을 잠깐 했거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때 내가 투표를 올릴 거 아니야. 투표를 올릴 때 올리면서 나는 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실용음악과 꼭 가야 한다. 가지 안 와도 된다. 아 근데 이것도 이것 좀 정해줘. 그렇게 적으면 내가 100% 지잖아. 그러니까 꼭을 뺄까? 꼭을 빼야 돼. 꼭을 빼. 왜냐면 인생은 꼭이 없어. 그래. 절대 없어. 알았어. 결혼해도 되고 말하면 네 인생이야. 약간 이런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꼭이 아니고 가는 게 낫다. 그래. 이게 꼭 가야 되는 10, 안 가야 되는 0이잖아. 그때 보통 인생은 10보다는 10이 아닌 9.9까지 훨씬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7하고 3 이 정도. 말장난하지 말고. 아니야. 아니 뭐가 아니야. 제가 전공이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알겠어. 그만해 이제. 전공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 나 오늘 음악가를 모셨는지 영상 정보 그거 하는 사람들 모셨는지 본인 의견은 충분히 피력하신 것 같고. 네네. 불리한 건 저거 같거든요. 전국 100만 실용음악과 학생들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서 우뚝 서서 정상에서 만나자. 이거 말고 저를 밀어주십시오. 근데 내가 얘기하면서도 저도 사실 실용음악과 꼭 말고 가는 게 좋다. 아 근데 낫다도 조금 더 유화해주면 안 돼? 뭔가 실용음악과 이게 실용음악과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뭐 어떻게? 님한테 진짜 몰아주기야. 몰아줘. 실용음악과에 가는 게 장점이 있다. 이걸로 하면 이길 수도 있어. 그러게? 이걸로 지면 그냥 장사 접어야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거 거의 있을지도 모른다. 운전면허 학원 문제 수준이잖아. 이거 약간.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 수 있어.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번 해봐. 재밌겠다. 실용음악과 이걸로 지는 꼴을 한번 보고 싶어. 실용음악과를 가는 것이 인생을 넓게 봤을 때는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는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봐. 너무 재밌다. 실용음악과에 안 가는 게 인생에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냥 도찐 개찐 얘기라 가지고 사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번. 근데 사실 실용음악과 나온 사람들이 반발심이 조금 더 세. 실용음악과를 왜 가? 막 이런 사람이 꽤 많거든. 근데 신방과도 좀 그래요 사실. 그래요? 왜냐면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은 우리랑 잽이 안 돼. 그만 얘기해. 싸워볼래? 실용음악과랑 취업률을 얘기해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내 살아보니까 그게 뭐 꼭 그러니까 음악과를 나오고 말고 이런 게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영상. 네네네네. 오늘 사실 이런 주제로 얘기는 했지만 단편선이 또 좋은 얘기를 또 많이 풀어준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좀 들으면서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던 음악만 하기로 결정을 하던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서 음악을 해야겠다. 뭐 요 정도 결론이 여러분들한테 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저희한테는. 어쨌든 가든 말든 한 사람의 예술가로 살 어떤 결심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그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결심해 주시고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면 뭐 저희는 뭐 할 노릇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100만 실용음악과 학생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저희 이 세 분의 패널들에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 저희가 게시물에다가 투표 올릴 테니까 투표 꼭 해주십시오. 제가 멸망하는 꼴 한번 물어주십시오. 올릴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단편선 시간이 또 될 때 또 강압적으로 데리고 나와서 유튜브를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